네, 오늘도 힘차게 역전의 한 방을 노려보겠습니다. 엠벤골드 신광선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광섭입니다. 네, 저 PBR 내용이 공개됐는데 역시나 네.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상속세 인하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알맹이가 조금씩 빠진 느낌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 네, 사실 상속세를 건드리려면은 네. 전반적으로 법을 다 뜯어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입법까지 좀 추진되려면 시일이 한 최소 못해도 1년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약간 스텝 1 단계로 좀 나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반적인 초안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 2달 뒤 정도에 6월 정도에 3개월 뒤겠죠. 3, 4개월 뒤에 6월 정도에 최종적으로 공표하겠다는 소식이 나오는데 앞서서도 잠깐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이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던스 발표할 때 이제 뭐 세미나를 동시에 열었는데 여기에서 강제성 없는 그러니까 페널티를 부여하지 않고 굳이 어려우면 기업들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든지 말든지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적인 부분들을 언급했던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이 셀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코멘트였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지금도 나오고 있죠. 보험, 뭐 생명 그리고 현기차도 지금 동반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재료 소멸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플러스에서 뭔가 이제 간접성이 없는 페널티가 없는 이러한 또 정책이지 않나 약간 이게 실망 매물이 동시에 출하가 된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조금 지지부진한 이 시장에서도 그래도 오르고 있는 종목은 있는데요. 저희 금요일에 소개해 주셨던 네페스 아크입니다. 지금 3%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좀 대주주 지분 매도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오늘 이 내용으로 리뷰 가져오신 거죠? 네, 사실은 이제 목표가를 터치한 종목이 한 2종목이 더 있지만 네. 이걸 먼저 리뷰를 해놓고 내일 정도에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제가 원하는 이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멘텀을 보고 뭔가 상징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삼성전자 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이제 주가 자체가요. 지금 마이너스 2, 3% 정도 하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4만 원대 위에서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으로는 52,000원 그리고 중장기적인 레벨업이 된다면 한 7만 원대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자, 오늘 떨어지는 이유는 뭐 전반적으로 전 금요일 날 뭐 미국장이 뭐 엔비디아도 윗꼬리 달리고 밀리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차익 매물들이 반도체 쪽으로 미국 반도체 업종들 집중적으로 좀 나오다 보니까 지금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했다는 소식이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이 관심주로 말씀드렸던데 언제였냐? 바로 요 3일 동안에 대주주가 매도를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공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매도 평균 단가가 약 한 52%에서 50%, 약 2% 정도가 지금 매각이 들어오는데 평균 단가가요. 딱 31,000원입니다. 딱 이 정도. 지금 딱 제 이 손 이쪽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네. 31,000원 정도가 평균 단가로 매도를 했다라고 장내 매도했다고 공시가 나왔거든요. 뭐 이유는 뭐 기타라고 좀 적혀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차익 물량이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 맨 위쪽에서 뭐 최고가 상한가 들어가고 최고가에서 뭐 팔았다고 하면은 조금 불안할 수 있는데 이미 급등이 나오기 직전 요 정도 강가에서 어느 정도 매도가 나왔다는 거는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크니컬적으로 좀 접근을 하자면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금 이 자리죠. 바로 이 자리에 추가적으로 10%만 더 넘게만 상승이 나오면 투자 경고 종목이라고 아실 겁니다. 그거를 이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5일 동안인가 해서 단일가 매매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약간의 좀 주가 관리해주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요게 얇은 갭자리가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요 얇은 갭자리까지 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요 라인에서 지지받고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끝나지 않은 모멘텀을 계속해서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요 갭자리를 메꿔주고 깨지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네페스 아크는 홀드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향을 기대해 보면서 저희는 계속해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역전의 승부사 주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는요. 뭘까요? 네, 전고체입니다. 네. 지금 꿈의 배터리 전고체 개발한다, MOU 이런 소식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기대감 저희도 함께 좀 타볼까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들이 이제 바닥에서 좀 이제 탈피하면서 올라가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뉴스 플로우가 좀 나오다 보니까 네. 워낙 좀 많이 빠진 상황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뭐 아시다시피 역전의 승부사는 막 지금 당장 10%, 15% 치고 가는 종목들을
바로 이 자리에서 소개를 시켜드리지 않고 네. 며칠 뒤에 소개시켜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로 우회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조금 지켜보면서 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 더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종목이죠? 이번 주 미국장도 뭔가 지지부진할 것 같고 네. 차익 물량이 좀 나올 것 같아서 큰 급락보다는 기간 조정 형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약간 밸류 어프로의 실망 이런 부분에 약간의 투심이 약간 엇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지지부진할 때 항상 팡하고 올라가는 섹터가 있습니다. 어떤 섹터냐면 바로 두 가지죠. 우선주 아니면 이미 2, 3개월 정도 된 신규 상장주 중에서 낙폭의 큰 종목들 위주로 반등이 좀 세게 나온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바로 종목 소개를 해드릴게요. 신규 상장한 지 한 3개월 정도 된 종목을 네.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종목은요. 삼성전자 온디바이스 관련주를 소개를 시켜드리기로 하는데요. 종목명은요. 에이텀이라는 종목을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11월에 상장된 따끈따끈한 네. 종목 에이텀입니다. 어떤 상승 매력도 있을까요?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충전기 아실 건데 충전기 안에서 이게 트랜스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반 충전기가 있고 고속 충전기 이렇게 두 가지에 나눠져 있잖아요. 네.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핸드폰을 살 때 지급받는 이 고속 충전기 안에 에이텀의 트랜스 제품이 부착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전류 관련된 부분들을 변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트랜스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품을 핵심 부품을 생산사하고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 충전기 관련주를 왜 갖고 왔느냐라고 물어보셔서 두 가지 모멘텀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텐데 바로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요. 사실 온디바이스 AI 안에는 20억 개 정도의 이 평균적인 언어 모델들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 이거를 LMM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온디바이스 AI가 워낙 고기능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 충전선을 부착하지 않고 접촉시키지 않고 그냥 휴대용으로 쓰고 다니면 배터리가 많이 달까 안 달까요? 빨리 달죠. 예, 빨리 달겠죠. 네.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고속 충전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상세 효과를 좀 기대해 보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온디바이스 AI의 일단의 목표가 점유율이 일단 절반 이상 정도를 전망치를 내놓은 상황인데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45와트의 고속 충전기가 현재 지금 널리 지금 어느 정도 보급 형태로 쓰여 있는데 현재 이 회사가 65와트의 맞춤 고속 충전 트랜스 제품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핸드폰, 휴대폰이라든지 또는 이제 전자기기, 휴대용 전자기기 쪽에서 이런 온디바이스 AI 기능이 점진적으로 더 모델이 업그레이드 되면은 이 발열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잡기가 어렵고 쉽게 얘기해서 소진이 좀 빠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죠. 테슬라의 전기차 슈퍼차저도 이런 뭔가 이 충전보다는 좀 더 급속도로 충전하는 기술 때문에 부각을 바꿨지 않았습니까? 이와 비슷한 윤곽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키포인트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수급적인 물인데요. 3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드디어 3월 4일 이후에 풀리는데 지금 이제 이 대부분의 회사가 대부분 증권사입니다. 투자 운송도 있는데 한국투자증권 외 29개사가 대략적으로 보호예수 물량이 한 15에서 한 18% 정도 깔려 있어요. 그럼 보호예수 물량이 있으면 약간 그러니까 오버행 이슈가 있다고 해서 조금은 안 좋을 수 있지만 사실 주가 자체가 좀 많이 상장하고 나서 못 팔았거든요. 지금 주관사들이라든지 이런 보호예수 물량 받은 이런 기관들은요. 그러면 네. 어느 정도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때 어느 정도 엑시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단계적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이텀 온디바이스 AI부터 수급적인 매력까지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도 더욱더 매력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 주시죠. 지금 이제 이게 전체 그림입니다. 뒤로 당길 필요도 없고요. 상장하고 나서 이 공천약 관련된 부분들 나왔을 때 경쟁률이 얼마냐면 1,400대 1이었습니다. 통상 이제 1,000대 1이 넘어가면은 흥행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상장하고서 펌핑이 좀 많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엑시트가 이루어지고 나서 지금 어떻죠? 공모가 거의 근처까지 한번 하회를 했다가 다시 좀 이게 상승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번 주에는 아마 이런 이제 한 2, 3개월 된 신규 상장주, 과대납부 신규 상장주 위주의 뭔가 단기 트레이딩이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매물대
간단하게 여러분 HTS 켜보시면요. 명확하게 나옵니다. 18,500원대가 1차 매물대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약간 낮춰서요. 1차 목표가를 18,400원으로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2차 목표가는요. 만약에 여기가 뚫리면 지지받고 뚫린다면은 바로 이전에 IPO 상장했던 당시에 가격대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22,000원 정도를 말씀드리고 손절 가격은 13,900원 말씀드릴 테니까 자, 확실한 모멘텀은요. 수급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온디바이스 AI 기기들이 많이 출하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이 고속 충전기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큰 수요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현재 여러분들 쓰고 있는 게 45W지만 현재 아마 올해 연말 정도에 65W 관련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이텀 1차 목표가는 18,400원, 2차는 22,000원, 손절가는 13,9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 이야기 해주셨는데 또 다양한 이야기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공개 방송이 없어서 녹색 밴드에다가 여러분 말씀드렸는데요. 네. 거기다 뭘 말씀드렸냐? 엔비디아 옵션 가격 구조를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 가격 근처에서 올라갔다가 밀리면서 785불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하시면 이런 포털 사이트에 여러분들 신광석 주식 밴드라고 검색하시면 무료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가 베팅까지 노려봤습니다. 오늘도 MBN골드 신광석 매니저님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